어쨌든 자 갑시다. 이제 각설하고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여러 가지 수책을 벌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갑오개혁이라는 게 생기지요. 됐나요? 그래서 온건계합파를 집중으로 왜? 급진계합파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3일 만에 박살납니다. 항상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됩니다. 무모한 싸움은 안 좋은 결과를 부릅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야 돼. 됐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그래서 일본 가기가 뭐냐면 강요회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무회의처럼.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거기서 정부 조직법을 만들어요. 정부 조직법. 됐나요? 문 관제라고 합니다. 이건 됐고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아문이란 말이 알아야 돼요. 아문이란 말이 뭐냐면 옛날 말인데 각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각 기관. 예를 들면 지금 법무부, 외교부 또는 뭐 행정안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 조직법이란 뜻입니다. 관제란 말은 기관을 만드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기관을 만드는 법을 만듭니다. 됐나요? 이제 일본이 주도하죠. 물론 일본을 등에 지고 있는 계합파 세력들이 합니다. 됐나요? 김홍집이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국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됐고. 그래서 그 전에 이 1894년 전에 좌우 포도청이 있었어요. 포도청.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따 배우겠지만 직수 아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수가 뭐냐면 직접 사람을 가두는 거예요. 직수. 아문이란 말 아까 뭐랬습니까? 기관이라 했죠. 각 기관들이 뭐다? 사람을 직접 가둘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권한입니다. 그런 권한을 어떻다? 모든 기관이 갖고 있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경찰권의 다원하라고 합니다. 여러 기관들이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다. 체포 구속 권한을. 어쨌든 그런 권한을 이제 현대적으로 통합해보면 통합하면서 뭐가 생긴다? 경무청이 이제 신설됩니다. 이게 이제 근대적인 경찰의 이제 시발점입니다. 경무청. 됐나요? 언제? 갑오 개혁 때. 됐죠? 그럼 경무청보다 윗단계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무아문입니다. 내무아문. 됐죠? 근데 이 내무아문은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건 각 아문 관제에서 만들었겠죠? 각 아문 관제. 이것도 뭐 크게 외울 필요 없고요. 근데 거기서 원래 법을 만들 때는요. 법무아문 소속으로 만들었어요. 법무아문 소속으로. 뭐를요? 경무청을요. 지금으로 말하면 법무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무아문은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내무부는 없죠.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는데 최초에는 내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무아문 소속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무아문 소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전에 법상으로는 법무아문이었는데 실제 창설할 때는 어디 소속으로 창설된다? 내무아문 소속. 이것도 맨날 시험. 됐죠? 자, 그리고 경무청 아래에 경찰지서가 있습니다. 경찰지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경찰지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서. 그리고 경무청은요. 관할이 어디냐면 여기가 한성관할입니다. 한성관할. 지금으로 말하면 한성이 어디입니까? 서울 말이에요. 서울. 그래서 한성을 관할했다. 한성. 경찰지서도 한성입니다. 한성을 5개 권역으로 나눠요. 중앙, 그리고 동서, 남북 하면 5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죠. 거기에 하나씩 뭘 설치했다? 경찰지서.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쯤 돼요. 그리고 경무청에는 장이 누구였냐면 경무청에는 경무사. 그리고 경찰지서에는 경무관이 있습니다. 요게 또 시험이었죠. 왠지 지금 계급 말하면 경무관이 더 높은 계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더 높았습니다. 경무사였습니다. 여기가 경무관이고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경무청이 만들어지면서 자, 근대 경찰의 이제 모습을 갖춥니다. 근대 경찰이라고 하면 법도 있어야 되겠고요. 법에 의해서 우리 법치주의. 그리고 제복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경찰이란 용어. 어디서? 이제 법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직법을 만듭니다. 왜? 조직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직법이 만들어지면 무슨 법이 또 만들어져야 된다? 작용법. 그래서 제가 법학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또는 내용상 봤을 때 조직을 구성하는 내용이라면 조직법,
그리고 이제 그게 만들어지면 그 조직에서 실제 구체적인 일을 하는 거. 그게 뭐다? 작용법. 대표적인 거. 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경무청을 만드니까 기존의 좌우포도청을 합하면서 경무청이 생기는 겁니다.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폐지되는 건 폐지. 직수하면 아까 각 기관별로 다 체포 구속 권한이 있었죠.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어디서 다 일원화시킨다? 경무청. 됐죠? 그러니까 경찰의 권한이 좀 더 어떻다? 특별해지는 거죠. 근대적으로. 그래서 조직법은 뭐냐면 경무청, 관제, 직장. 경무청을 만드는 법입니다. 경무청 여기. 이걸로 시험에서 경부 관제 직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무청을 만드는 기관을 만드는 직장 이것도 법이란 뜻입니다. 법. 그리고 작용법은요. 행정, 경찰, 장정. 행정, 경찰 규칙은 일본 겁니다. 위경제 직결례라는 거 하고 행정경찰 규칙이라는 일본 거를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본받았다고 그렇고 따라해서 다 이거 일본 거 따라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보다 한참 뒤졌죠. 그러니까 롤모델이 어디예요? 다 일본 거, 다 일본 거. 여기다 저기 쉽게 말하면 지금은 친일파인데 어쨌든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주력이 돼서 이거 다 만드는 겁니다. 다 일본 거 모방하는 거예요. 됐죠? 행정, 경찰, 장정, 경무청, 관제, 직장. 이거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조직법, 작용법. 행정, 경찰, 장정은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적 조직법이다. 이러면 OX, X.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됐고. 어쨌든 관할은 다 얘네들이 어디였다? 한성. 한성 관할입니다. 됐죠? 자, 그 정도. 어쨌든 경무청 관제직장에 의해서 경무청도 만들어지지만 경무청 밑에 조직이 뭐다? 경찰, 지서. 얘도 무슨 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다? 경무청 관제직장. 됐죠? 우리 지금의 현대적인 조직법인 경찰법을 보면 경찰청장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청장 그리고 경찰서장 다 규정이 있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한성이면 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방.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하느냐? 지방은요. 관찰사. 지금 이때가 언제 시대입니까? 고려시대예요?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는 각 지방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도지사쯤 되는 사람. 관찰사가 있습니다. 관찰사. 고려시대 때는 뭐가 있습니까? 좀 이따 하겠지만 안찰사. 5도 양계가 있었죠. 양계는 북방지역이죠. 그래서 군사요충지에 뭐다? 병마사가 있었고 그리고 5도에는 뭐다? 안찰사가 있었습니다. 안찰사. 이것도 바꾸네. 고려시대인데 관찰사 이러면 X. 이게 뭐 거의 국사 문제죠. 자, 됐고.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이 있는데 어디만 신경 쓰더라? 중앙만. 왜? 지방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앙만 장악하면 결국 그 나라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지방 사람들은 나중에 왕이 바뀌었대 이러면 아 바뀌었구나. 농사 짓고 뭐 별 관심이 없잖아. 그렇죠? 자 갑니다. 그래서 1895년도 1년 뒤에 을미사변이 생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단발령도 생기고 그리고 이때 민비가 시해되죠. 민비 시해 사건이 생기잖아요. 1년 뒤에. 됐습니까? 민비가 누군지 알죠? 나는 조선의 국모다 뭐 이랬다면서요. 녹음은 안 돼 있지만. 됐습니까? 이건 안 적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일단. 어쨌든 그때 이거 좀 알아야 돼. 배경 지식. 역사니까 제가 편안하게 해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이때 그러면 왕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지금 왕. 이 당시에 왕. 고종이죠. 고종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민비. 민비 시해 사건. 민비는 일본을 좋아해요? 일본을 싫어해요? 일본을 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랑 항상 대결 구도예요. 일본을 되게 싫어해요. 오히려 그래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청나라라든지 이런 데랑 친하게 지내요. 맞죠? 오케이. 자, 어쨌든 결국 민비라는 여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 민비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 머리가 똑똑하고 야망이 있는 여자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여자였어요. 사이즈가 커요. 남편 뒷바라지는 한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어쨌든 왜냐? 원래 고종이 이거는 비화인데 고종이 애인이 있었어요. 민비랑 결혼하기 전에. 알고 있어요? 바람핀 게 아니라 애인이 있었다고. 그 궁녀 중에 박시성을 가진 궁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시성을 가진 궁녀하고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궁녀니까 결혼을 못 하잖아. 근데 할 수는 있죠. 자기 첩으로 삼으면 되죠. 그렇죠? 뭐라 그러지? 성은을 입어가지고 첩이 될 수는 있죠.
그런 사이가 있었는데 이제 민비랑 이제 양반이고 하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데 첫날 밤인데 민비한테 그런 거예요. 첫날 밤이면 서로 이제 합궁해야 되잖아요. 근데 합궁 안 하고 나 애인이 있다. 나 그 여자한테 가야 된다. 와, 이제 감정이입됐어. 지금 또 감정이입됐어. 지금 방금 하는데 다른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오, 좋아. 완전 기가 찰 노릇이지. 딴 여자 있다 간대. 첫날 밤 안 하고 쪽들이 안 풀어주고. 본인 같으면 만약에 진짜 결혼한 남자가 아무리 우리가 얼굴 처음 보고 결혼했지만 옛날 조선시대처럼 결혼했지만 그런다면 어때요? 어떻게 해서 진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속으로? 지금 이 친구가 액션까지 했습니다. 이 싸대기 이러면 폭행죄로 입건된다니까. 자 어쨌든 실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모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민비가 싸대기를 때리지 않고 민비는 자 만약에 싸대기를 때리잖아요. 싸대기 때려 막 쌍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헤어지겠죠. 어때요? 고종이 좋아하겠어요? 민비를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건 끝입니다. 민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싸대기를 때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 보내줍니다.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가죠. 그럼 민비의 속마음은 뭘까요? 우리 항상 그러죠. 여러분. 결국 싸대기 때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싸우고 너 여기 있어야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내가 뭐가 되겠냐 이러면서 막 몸을 잡아놓잖아요. 몸만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이 있어요. 민비는 그런 여자예요. 머리가 좋은 여자. 마음을 잡아야죠. 일단 보내줍니다. 날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민비를. 그래서 자기의 매력을 발산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주변의 신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고종이 뭘 좋아하느냐 그리고 박씨란 년이 어떤 또 쉽게 생각하면 또 머리 짧은 여자들은 박씨를 죽여버립니다. 죽일 수 있죠. 없앨 수 있죠. 그러면 또 왕이 대충 알겠죠. 그럼 좋아하겠습니까 민비를? 그게 바보 같은 것들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냅둬요. 박씨의 어떤 매력을 보는 거야. 벤치마킹 해야지. 저 년이 저렇게 꼬시는구나.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매력 발산해야지. 그러면 어때요? 고종이. 결국 내가 더 좋으면 거기 가겠습니까? 맞잖아요. 이 여자가 똑똑하고 이 여자가 좋구나. 그리고 어려운 정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민비가 코치해주는 거야. 이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왕이 되게 칭찬받으실 거예요. 막 도와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 우와 이런 여자가 있네. 그럼 나중에 민비가 더 좋아지면 박씨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종이 알아서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역사를 공부하시면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운다 이러면 재미가 없고요. 내가 왕이 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딱 책을 읽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정말. 그런 머리를 써야죠. 네.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민비가 고난집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웬만한 거 민비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고종은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성격이 되게 전 사진 봤어요. 사진 보니까 동글동글 그냥 성격 좋은 아저씨처럼 생겼어. 그냥 하여튼 그냥 딱 보면 그냥 금수저야 그냥. 어쨌든 그러니까 민비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민비가 되게 잘났다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또 한간에는 보면 기록에는 보면 사치도 많이 하고 하여튼 자기 독선이 하여튼 어쨌든 됐고 어쨌든 간에 그랬어요. 그래서 민비가 일본 애들한테는 눈에 까신 거예요. 그 민비가 일본을 싫어하니까 전혀 죽여야 되겠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처절하게 아주 잔인하게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어떻다? 1896년도에 아관파천 고종이 도망가 버리죠. 러시아 공간으로 됐습니까? 도망가잖아요. 자 무서워가지고 완전 이게 완전히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아내를 죽인 새끼들인데 목숨 걸고 가서 개자식들하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 유지해서 그게 얼마나 편하게 살겠냐고. 저는요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그때도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수험생을 위하는 무슨 자선사업가 아니에요. 제 자존심이 우선이에요. 저는 저를 제일 아낍니다. 근데 저는 제 목숨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제 자존심을 아껴요. 그렇게까지 해서 내 목숨 살려서 가면 뭐가 마음이 편하겠어. 맞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고 잘한 건 잘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좀 떳떳해지고 해야 마무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김민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인간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갔더니 어떻습니까? 일본으로부터는 보호가 되죠. 그럼 러시아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료로 해주니까 공짜 좋죠? 이거 공짜 없어요. 돈 내야 돼. 돈은 아니고 뭘 내야 됩니까? 합격증 갖고 오세요. 최소한 인간이라면 도움 받았다라면 그 정도는 저랑 기쁨을 나눠줘야지. 합격의 기쁨을 저한테 주십시오. 됐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 드리겠습니다. 왜? 내일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온 결과물이잖아요. 저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내 자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증 주세요. 아까 뭐 커피 보낸다. 마음은 알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최소한 그냥 수업 잘 들었습니다. 좋아요. 진짜 고맙다라면 최소한 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증 주면 진짜 진전수강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간파천. 그때 우리나라에 누가 오냐면 요거는 시험입니다. 일본 군대가 우리 조선 땅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주둔. 됐나요? 주둔 시작. 여러분, 군대가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다는 건 전쟁이 나는 경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전쟁이 아닌데 평화로운데 들어온다는 거. 그때 들어오는 명목이 뭐냐면 부산과 서울 간의 한성 간의 군용전신선, 쉽게 말해서 전하선. 그걸 보호해야 된다. 그걸 왜 깔았겠습니까? 그때 중국하고 전쟁 치른다고, 러시아하고 전쟁 치른다고 우리나라 땅을 계속 지나갔죠, 일본 놈들이. 그걸 깔아놓은 거예요. 그거 보호한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오케이. 땅 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뭘 느껴야 되냐면, 결국 내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개인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힘이 없을 때 항상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존심 상해한 새끼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강했다라면 그 새끼 안 그랬을 거라고. 맞잖아요. 결국 내 탓인 거예요. 결국 네 탓이라고요. 내가 강했어 봐. 날 무시했겠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했겠냐고요, 누군가가. 맞잖아요. 자, 그겁니다. 일본 놈 나빠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일본 편도 아닙니다. 또 이러면 또 씨발 김민철 좌파다 해가지고 좌파가 아니라 일본 놈이다 이거 친일파다 해가지고 이거 아니야. 자 진짜 또라이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해력이 떨어진 새끼들이 많아요. 됐죠? 그러니까 자 됐으면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종이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애들이 뭘 했냐면 야 우리가 지켜주는데 너 이 새끼야 주는 게 있어야지. 아까 기브앤테이크 이야기다 말았는데 그래서 금광채굴권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이나 사업들을 뭡니까? 러시아한테 막 넘겨주죠. 그거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누가 공짜로 해줘? 자, 그래서 고종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한다? 안 되겠다.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광무개혁을 하죠. 1897년도에 뭐 한다? 광무개혁. 왜 광무개혁이라고 합니까? 이름을? 자기의 어떤 호칭을 광무황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로 부르요. 왕이 아닌 거예요.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뭡니까? 황제죠. 그 당시에 황제가 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그리고 러시아도 황제잖아요. 거기 막 황제. 나도 황제야. 씨. 좋다 이거예요. 남들이 또 인정해줘야지. 어쨌든 자기 혼자 황제다라고 하면서 광무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연호도 바뀌죠. 광무년이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광무 1년, 광무 2년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거죠. 지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내무가요. 1년 뒤에 명칭이 바뀝니다. 좀 현대적으로 내부로 바뀝니다. 됐나요? 경무청은 이제 그러면 어디 소속이다? 내부 소속입니다. 됐고. 그리고 이제 내부가 쭉 지소대 얘는 계속 가고 내부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럼 우리가 내부 소속이었죠. 계속 경찰이. 경무청이 내부 소속이었는데 요게 격상돼 가지고 뭐가 된다? 경부가 됩니다. 경부. 됐죠? 그러면 경부하고 내부 어때요? 이름이 패턴이 좀 같죠? 급이 같아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때는 예를 들면 청장급이었으면 이때는 이제 뭐다? 장관급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경찰 조직이 장관급이 된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있는데 연도가 좀 잘못됐네요. 1897년이 아니고 개혁은 1897년에 하고 자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다? 왕이 경찰의 힘을 좀 세게 해줘야 되겠네. 그래야 자기의 힘도 세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 조직의 힘을 세게 해주셔서
경부라고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만들어준 시기가 언제냐면 1900년입니다. 1900년. 1900년. 그래서 900년 어떻게 배우느냐? 빵빵해졌다. 힘이 빵빵해졌다. 이렇게 됐죠. 나는 이게 여기서 할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혼자 보면 또 부끄러워 막. 빵빵해졌다고. 빵빵. 됐죠? 경부. 경부는 몇 년도다? 1900년. 이건 기억해 두셔야죠. 됐죠? 그래서 장관급이 된 겁니다. 장관급이 됐긴 했지만 자, 얘는 주로 뭡니까? 도시나 개항장 됐나요? 중앙, 한성을 중심으로 통치를 했고요. 지방은 여전히 뭐다? 지방은 여기 여전히 뭐다? 관찰사가 계속합니다. 지방은 별로 관심이 없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중앙만 바뀌면 다 따라가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원적이었다. 이원적 운영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됐죠? 그래서 경부에서 뭐 관찰사한테 뭐 총순을 파견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와요. 됐죠? 그래서 치안 총수는 관찰사에 대해서 어떻게? 치안 업무를 보조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예, 도와줬다. 예, 됐고 이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경부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경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자꾸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뭐 곁다리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중요해. 우리 경찰 조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경무청이 어떻게 여기 쭉 가다가 어떻게 경부로 바뀝니다. 됐죠? 이걸 조직이 올라갔으니까 뭐다? 격상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갑니다. 이놈의 경부가 채 1년 조금 넘다가 바로 또 격하됩니다. 격하돼요. 그래서 경무청이 됩니다. 경무청이. 됐나요? 이게 1900 횟수로 치면 1902년. 1902년. 됐나요? 1년 한 8개월인가 좀 지나다가 이렇게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찰이 잘했으면 계속 유지됐겠죠. 잘 못한 거예요. 그때 누가 또 죽냐면 고종의 아버지가 살해를 당합니다. 가뜩이나 아내를 잃고 했는데 아버지까지 살해를 당했는데 경찰이 범인 잡아야 되겠죠. 범인을 못 잡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래서 경부의 장을 경부의 아까 장관급이 됐다 그랬죠. 경부의 장을 우리가 경부 대신이라고 해요. 왜 조선 이런 옛날 영화 보면 무슨 대신 납시오 이러잖아요. 예. 어쨌든 이 경부 대신이 어떻게? 이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12명이나 교체됩니다. 거의 임기가 한 달 반밖에 안 돼 평균.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야. 고종이 지금 이제 뭐 정신상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됐죠? 어쨌든 그런 연유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둘 것이 얘는 전국 관할이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할 것이 자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찰권이 조선의 경찰권이 강해지는 게 좋을까요? 약해지는 게 좋을까요? 약해지는 게 좋죠. 강해지면 그 나라 잡아먹기가 어렵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때는 광무개혁하면서 뭐다? 고종황제가 갑자기 좀 이렇게 세게 나갔지만 그걸 자꾸 약하게 해야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참고로 광무개혁하면서 자기가 황제니까 뭡니까? 부인은 뭐가 돼야 돼요? 황제 여자가 되잖아. 황후. 그래서 뭡니까? 민비가 명성 황후 이렇게 시호를 받는 거겠죠.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경무청을 다시 격화시켜버립니다. 이름은 경무청이지만 관할이 뭐다? 한성 관할로. 관할을 자꾸 줄여요. 일본이 압박을 넣는 거죠. 이게 언제다? 1905년. 1905년 무슨 조약 있어요? 을사조약. 을사조약 생기면서 뭐가 생긴다? 통감부. 됐죠? 물론 여기에 조직이 쭉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어쨌든 경무청이 계속 관할이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됐죠? 됐고. 그리고 이제 1907년. 줄이 삐딱해요. 이것만 하면 또 흥분해가지고. 역사 이야기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여러분. 자, 그래서 1907년. 땡칠이 강아지. 왈. 일본의 개가 된 거예요, 일본 쉐이들이 이제 거의 우리나라 잡아먹어버립니다. 됐나요? 땡칠. 완전 일본화. 완전 일제화. 뭔 말인지 알죠?
뭐 이름도 바꿔야 되고 다 이제 완전 일본식으로 되는 거예요. 일본이 거의 장악합니다. 이때 뭐냐면 일본 경찰 있죠. 일본 경찰은 칼 차고 다녔거든요. 일본 경찰 제복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일본 경찰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뭐 하여튼 다 똑같이 합니다. 됐나요? 계급도 일본 계급하고 똑같이 맞춰버려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지금 우리가 순경이라고 그러죠. 순사란 말이 이때 나옵니다. 그게 일본 경찰 계급 중에 하나예요. 순사.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순사들은 뭐합니까? 일본은 앞잡이가 되겠죠. 일본 애들은요 뒤에서 시키기만 해요. 시키기만 해서 이제 자 이때 뭐가 되냐면 여기 경무청이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경시청으로. 지금도요. 지금 현재도 일본 경찰청은 경시청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보면 일본 경시청에서 무슨 발표했으면 이름 말 나와요. 일본의 경찰청하고 이름도 똑같이 가. 완전 일제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씨 흥분되네 또. 이거는 일본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먹힌 거예요. 저는요. 제가 지금 되게 막 힘들고 막 그럴 때 뭐 저를 힘들게 한 새끼도 나쁘지만 결국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약하니까 저 새끼한테 당했구나. 사실 그렇잖아. 내가 약하니까. 그럴 때 제일 힘 빠지거든.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요때 뭐냐면 경찰 관리 임용에 관한 건.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쓰겠습니다. 경찰 관리 임용에 관한 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것도 법입니다. 무슨 이제 고시를 낸 거예요. 경찰 관리를 임용하는 데 대한 내용을 쓴 거예요. 경찰 채용 고시 공고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본 애들을 일본인을 뭐다? 우리 조선 경찰로 쉽게 말해서 한국 경찰로 그때는 한국 경찰로 채용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이해하셨습니까? 당연히 이거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일본 애들이 만들었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우리 한국 경찰에 들어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은 시다바리 할까요? 주인을 할까요? 주인을 하죠. 일본 애들은 거의 지휘관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놈 잡아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인인, 조선인인 경찰이 뭡니까?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같은 조선 사람을 잡는 거죠. 근데 일본 놈이 시키니까 어떻게?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또 이것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친일파를 위로하는 거 아니고 생각해봐. 내가 지금 경찰이 직업인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아무리 일본 놈이 시킨다고 해서 나 하기 싫어 하고 직장 바로 때려칠 수 있습니까? 이게 쉬워요? 맞잖아요. 그럼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때요? 일본 놈이 시킨 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네 막 같은 조선 사람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엄청 싫어해요. 사실은 한 10몇 년 전 또는 제가 대학교 갈 당시 아니면 한 30년 전에는요. 경찰 직업이 인기가 엄청 없었습니다. 솔직히 줄만 서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면허증만 있어도 경찰 됐었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경찰 된다 그러면 말렸어요. 너 뭐하러 경찰 하냐고.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나빴던 게 요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특히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 더 나빠지겠죠.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어쩔 수 없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채용이 돼서 이제 완전 일제가 됩니다. 실제 그러면 경찰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어요. 일본 애들 들어오고 실제 우리 조선경찰 할 수 있는 일은 뭐 그냥 위생관리 뭐 이런 거는 하고 있는 거예요. 황실 고종황제나 지키고 있어라 막 이런 거예요. 치안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빼앗깁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서 일본 애들은요 나름대로 우리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어떻다? 항상 문서로 딱 작성합니다. 증거를 남겨놔요. 대단한 놈들이야. 소송에 대비해가지고 다 채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취극서 취극서인데 키워드가 취극서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저 보시고 우리 조선 땅에 일본인이 있겠죠. 장사를 하거나 뭐 있을 겁니다. 그 일본인이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경찰서 잡혀오겠죠. 그럼 수사해야 되겠죠. 그 수사를 누가 지휘 감독한다? 일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럼 뭐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자, 그렇게 취극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겠죠. 막 독일 애들도 들어오고 네덜란드 막 오잖아요. 걔네들에 대한 사건도 누가 담당하겠다? 일본인이 다 지휘 감독하겠다. 그러면 그 나라 외국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나라 땅이 조선 땅처럼 보여요? 일본 땅처럼 보여요? 일본 땅처럼 보이죠. 됐나요? 자, 그리고 순서 감옥 업무나
사법 업무. 쉽게 말해서 수사. 네. 감호 또는 사법 업무 수사하는 거. 요것도 다 누가 담당하겠다? 일본 애들이 다 하겠다. 그리고 모든 업무. 모든 업무를 뭐다? 자, 이거 말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업무를 일본에게 위탁해라. 됐나요? 그래서 취한 외국인을 감옥에 위탁한다. 요렇게 외우겠습니다. 요 순서 됐나요? 이게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있던 일이에요. 됐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시작. 취한 외국인을 감옥에 위탁한다. 이게 1907년부터 1910년. 1910년 무슨 일이 생깁니까? 1910년. 한일 합방 또는 뭐 한일 합병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와 일본이 합쳐집니다. 합쳐진 거예요? 먹힌 거예요? 먹힌 거지. 그래도 먹혔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합병으로 합시다. 자, 기지개 펴시고 쭉 갔습니다. 근데 하지만 별거 없습니다. 외울 거 한번 자 기지개 한번 쭉 펴면서 자 좌우포도청 직수화문이 폐지가 되면서 그렇죠? 폐지가 되면서 뭐가 생겼다? 경무청. 됐나요? 어디 아래? 내무화문 아래. 됐죠? 네, 경무청 밑에는 경찰지서. 됐죠? 자, 그리고 경찰지서에는 경무관, 경무청에는 경무사. 그래서 조직법, 작용법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무청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행정경찰, 장정. 근데 1년 뒤에 내부로 바뀌면서 내부 소속으로 바뀌어요. 근데 쭉 가다가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죠. 내부 소속이었는데 내부 소속에서 독립을 해서 뭐가 된다? 경부. 언제? 빵빵해졌다. 힘이 됐죠. 자, 여기도 이제 이원적 운영이다. 지방은 계속 가고 있고. 자, 근데 이게 격하됩니다. 그쵸? 격하돼요. 여러 가지 사건인데 사건 알 필요 없고요. 됐죠? 그래서 경무청인데 여기는 전국관할. 근데 또 격하돼서 무슨 관할? 한성관할. 근데 완전 일제화되면서 뭐다? 경시청. 땡칠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07년부터 1910년 사이에 뭐다? 취한 외국인을 감옥에 위탁한다. 됐죠?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1910년부터 갑니다. 1910년부터 이제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자, 일제시대가 되니까 엄청나게 탄압이 있었겠죠? 일본 애들은 항상 법을 만들어요. 무슨 법 만든다?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안법, 그리고 집회, 단속법, 그리고 신문지법, 그리고 출판법. 이것도 막 외우는 게 아니고요. 생각만 조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독립운동이 막 생기겠죠. 독립운동. 됐나요? 독립운동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독립운동 하려면 뭐다? 보안 유지해야 되겠죠. 야, 뭐 독립운동 하면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야, 니네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 딴 데 가서 말하면 안 돼? 보안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안법 만들어. 사람들 입 닥치게 하려고. 그리고 니네 모이지 마. 집회하지 마. 됐나요? 그리고 서로 정보 공유하면 안 되죠. 정보 공유 못하게 신문지법, 출판법 이런 거를 뭡니까? 자꾸 통제를 합니다. 뭐 앞글자만 따서 뭐 보, 집, 신, 출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법을 통해서 치안 유지를 합니다. 한일합병 하고 나서. 자, 이런 한일합병인데 우리가 독립을 언제 합니까? 독립? 1945년 8월 15일 하잖아요. 강복절. 자,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중간에? 1919년 3.1운동이 생겨요. 3.1운동. 또 이게 결정적인 역할.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무슨 시대다? 헌병경찰 시대. 그렇죠? 3.1운동부터 강북 때까지가 언제다? 보통경찰 시대. 우리 경찰로 말하면. 됐나요? 여기가 무단 통치기. 여기 문화 통치기. 근데 실제 문화는 아니죠. 더 압박을 가합니다. 어쨌든 이때 헌병경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헌병은요. 주로 어디를 담당하냐면 의병 활동 지역. 의병들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 그리고 군사 요충지. 뭐 요런데. 그렇다고 헌병경찰 시대라고 해서 헌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경찰도 있습니다. 보통경찰은 어디? 도시나 또는 개항장 주변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우리 헌병경찰은 언제 우리 조선 땅에 주둔하기 시작했다고요? 이미 있었죠. 여기 쭉 일로 올까요? 네, 1890년에
명목상 무슨 명목으로? 군용전신선 보호하겠다. 근데 명목은 그거지만 들어와가지고 그것만 했을까요? 이것저것 다 했을까요? 이것저것 다 간섭합니다. 사법경찰 작용도 하고요. 헌병경찰 작용도 하고요. 또는 행정경찰 작용도 하고요. 이것저것 다 간섭합니다. 뭐 이런 업무는 안 했다 이런 말로 하면 OX? X. 자, 명목이 뭐예요? 이름만, 명분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실질적으로는 이것저것 간섭하다가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면에 나서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랬더니 결국 뭐가 터졌다? 3.1운동. 유관순 누나. 우리 독립만세 한번 합시다. 시작. 독립만세. 자, 기지개. 그 유관순 누나가 이번에 맞아. 3.1절 뭐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또 뭐 강화문 광장에서 행사 많이 하고 있는데 좋아요. 기념하는 건 좋은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뀌어야지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죠. 자, 그러면 유관순 누나 이제 뭐 조선의 잔다르크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 팀장님, 자 가쁜 팀 팀장님 돈 있잖아요. 5만 원권 그 표지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사임당. 우리나라 돈에요. 이 5만 원권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지금 5만 원권 나오기 전에는 돈에 모델이 여자가 없었어요. 맞잖아요. 100원짜리 해볼까? 100원짜리? 10원짜리 뭐지? 이거 다보탑인가요? 그게? 10원짜리. 조금해서 안 보이나? 그리고 100원짜리 뭐예요?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뒤에는 뭐예요? 네? 숫자만 있나? 자, 500원짜리가 학이죠. 자, 그리고 좋아. 1000원짜리 누구예요? 태계 이황. 5000원짜리. 율곡이 몰라요? 율곡이 10만 양명설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김민철 제자 10만 양명설. 자, 어쨌든 율곡이. 그리고 이제 10,000원짜리가 누굽니까? 세종대왕. 이 사람들 조선 사람들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액권이 좀 필요하다. 10,000원짜리니까 너무 돈이 부피가 많다. 많이 가지는. 그래서 원래 10만원짜리 만들까 하다 10만원짜리 보면 너무 간이 커진다. 하지만 5만원짜리 했어요. 5만원짜리 표지 모델은 이제 무조건 조폐공사에서 여자로 해야 된다, 이거. 그렇게 이제 책정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녀 비슷해야지, 그런 것도. 그러면 이제 여자 중에 저는 100% 누굴 생각했냐면, 유관순 누나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유관순 누나가. 여자의 어떤, 목숨 걸고,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일제화가 되는데 목숨 걸고 나 안 해! 할 수 자신 있어요? 진짜 여러분, 목숨 걸고 독립운동 할 자신 있냐고.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일본 놈이 시킨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게 치면 전부 다, 친일파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맞잖아요. 어쨌든 유관순 누나,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가 됐습니까? 표지 모델이? 신사임당이 됐잖아요. 우리 여성분, 신사임당의 업적을 한번 말해보세요. 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신사임당이 위인이잖아요. 위인인데 업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강생들 대답해봐요. 신사임당의 업적이 뭡니까? 가장 큰 업적 뭐예요? 나라 구했습니까? 뭐 한 거, 뭐 잘했냐고. 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글도 잘 쓰시고 그림 잘 그리고 예능계 뛰어났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그런 걸 잘 못했어요. 왜? 교육을 잘 못 받아가지고. 왜 못 받았냐? 안 시켰으니까, 여자라고. 조선시대니까 남자만 항상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인데도 꿋꿋하게 해서 이제 열심히 했다는 이거고,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아들 잘 키운 거죠? 아들 잘 키운 거 아닙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율곡이.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현모양처에게 똑똑하고 아들 잘 키우고 살림 잘하는 여자. 살림도 잘하는데 글도 잘 쓰고 똑똑하다. 이게 무슨 나라 구한가고 비교됩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의 여성상, 현대 여성상은 살림 잘하는 여자가 잘하는 여자예요? 그럼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런 여성상을 강요하는 건 오히려 페미닌 분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나야 돼. 왠지 여자의 표상은 이래야 된다는 거잖아. 아닙니까? 애나 잘 키우고 그냥 십자수나 잘 뛰고 이런 거 해야지. 밖에서 설치면 안 된다. 이게 조선시대 사고 아닙니까? 와, 그래서 나는 신사임당이 안 될 줄 알았어요. 난 유관순이 될 줄 알았어요. 진취적이고 나라를 구하는 여성, 목숨 걸고 유관순. 근데 유관순이 안 되고 양반 집의 교수인
신사임당님께서 아들 잘 키워. 아들 들어갔으면 됐잖아요. 아들하고 정말 그렇다면 아들하고 이렇게 껴안고 55,000원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어쨌든 유관순 누나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다? 세상이 좀 바뀌죠. 어떻게? 헌병경찰 시대에서 어떻게? 보통경찰 시대로 시대가 흐름이 바뀌어요. 자, 일본은 정말 똑똑합니다. 일본은. 보통경찰이 헌병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전면에 사라졌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헌병이 하던 임무들 있죠. 이거 여전히 경찰이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게 조직은 외형상 조금 축소합니다. 왜? 사람들이 경찰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축소하는 모양을 좀 해줘. 근데 실질적으로 권한은 그대로 해. 그러니까 헌병이 하던 것도 그대로 하고요. 보통이 하던 거 다 그대로 합니다. 됐나요? 직무와 권한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리고 오히려 더 뭐다? 자 집안 보시고 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뭐다? 정치범 처벌법 그리고 치안유지법 예비 검속법 이런 법을 더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더 단속하는 거예요. 더 단속. 더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정치범이 뭡니까? 정치범. 우리 아까 외사경찰에서 정치범 봤었죠? 정치범은 뭐예요? 양심의 자유죠. 어떻게 보면. 나는 네 의견과 다르다. 어때요? 이게 범죄입니까? 그런데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일본 니네들이 하는 거 못 따르겠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난 니네들하고 사상이 다른데? 다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치안유지법. 어때요? 치안유지.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웬만하면 다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특히 치안유지법은요. 일본에서 제정된 겁니다. 근데 얘는 언제 제정되냐면 1925년에 제정됩니다. 정치범 처벌법은 1919년이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바로 생긴 법이 뭐다? 정치범 처벌법이에요.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면 X입니다. 치안유지법은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어때요? 그냥 단속의 범위가 엄청 넓어졌죠? 예비검속법은 나중에 1945년 되어서 늦게 생기는데 이거 뭐냐면 예비 단계에서도 뭐다?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신발끈 묶으려고 했는데 잡아가. 너 이 새끼야 독립운동 하려고 그랬어. 이러면서. 그만큼 뭡니까? 단속이 강해집니다. 근데 겉으로는 살짝 축소해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데서 또 우리가 배워야 돼. 배울 점은. 여러분 일진이 막 셔틀 시킵니다. 애한테. 셔틀 하다 열받으니까 어때요? 미칠 때가 있겠죠? 진짜 눈 돌아가가지고 야이씨 못하겠어! 일진한테 가가지고 우유하고 빵을 막 집어넣는데 야이씨 내가 뭐야 그러면 자 그럴 때 우리 팀장님 보면 진짜 키도 크시고 싸움도 되게 잘하게 생겼어요. 학교 때 좀 싸움 좀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평화주의자세요? 평화주의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셔틀 해보셨습니까? 저 사이즈의 셔틀 하면 진짜 웃기겠다. 키도 막 이렇게 큰. 셔틀이 던졌어. 눈 돌아갔죠? 그때 만약에 일진이랑 싸우면 셔틀이 이길까요? 일진이 이길까요? 셔틀이 이겨요? 일진이 이겨요. 어차피 센데. 자. 그 정도 못 이기면 일진하면 안 되지. 자, 봐요. 우리가 3.1운동 했어. 우리가 일본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자, 잘 들어요. 일진이 한다. 셔틀이 눈이 돌아갔죠? 그러면 같이 싸우면 그래도 좀 피해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는 이 새끼 죽기 살기로 할 거니까. 그럴 때는 싸우는 게 좋다? 안 싸우는 게 좋다? 아무리 내가 이긴다 하더라도 안 싸우는 게 좋죠. 저도 그걸 따라. 저도 뭐 무슨 일이 있고 하면 안 싸웁니다. 알았어. 샹.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알았어. 난 니랑 싸우면 내 급이 낮아진다니까? 알았어. 일단 피해. 그리고 일단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알았어. 니 해달라는 해줄게. 그렇지. 빵도 사고 우유도 2개 사려니까 너무 힘들지? 알았어. 빵은 내가 다른 데 시킬게. 너는 우유만 해. 그러면 또 애가 뭐예요? 또 알았어. 그래. 나 우유는 내가 진짜 잘할게. 대신에 속으로는 어때요? 이 새끼가 나한테 개겼어? 너 이씨 뒤졌어. 됐나요? 그래서 흥분 가라앉힌 다음에 나중에 더
강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거지 새끼들하고 뒹굴면 안 돼요. 뒹굴면 안 돼. 알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 잃을 게 없는데 무식한 새끼. 그러면 미친 개처럼 물어버려요. 그런 놈한테 물리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무원이 되시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공무원이라는 신분 이거 잃는 순간 끝 아닙니까? 절대로 그래서 이상한 새끼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뭐 버닝썬 사건도 막 나오고 하지만 저도 근데 이상한 새끼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안 어울려. 그래서 내가 이상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 겉으로는 학생의 탈을 쓰고 있는데 이 새끼가 뭔지 다 몰라. 그래서 저는 항상 화면으로만 만날게요. 절대. 자, 저를 아낀다라면 내가 어디서 강의하는지 묻지 마. 나를 보호해 주려면 보안 유지를 해줘야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제 무료 강의를 해주는 여러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면 이게 안 나와요. 생각을 잘하라고. 바보같이 막 덤비지 말고. 아시겠어요? 내가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케이? 생각 좀 하라고, 생각. 자,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뭐다? 해가지고 어떻다? 일제시대가 진행됩니다. 됐죠? 그러다가 어떻다? 1945년 우리가 통일이 된다. 광복이 되죠? 이때 이제 광복, 여기다 할까요? 광복이 되는데 이거 우리 스스로 독립한 거예요. 타이에 의해서 독립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1945년 뭡니까? 몇 차 대전이 끝나는 겁니까? 2차 대전.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끝나버리죠. 그때 일본도 막 같이 했었죠. 됐습니까? 그때 뭡니까? 미국이 뭡니까? 원자폭탄 터뜨려버리죠.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뭡니까? 그 히로시마입니까? 그쪽에 터뜨려버리잖아요. 두 군데. 한 방 터뜨렸더니 한 군데 했더니 항복을 안 해. 두 번째 터뜨렸더니 그들이 이제 무조건 항복하겠다. 왜냐? 그때 일본 애들이 미국을 건드리죠. 가미가제 특공대 가지고 뭐 뽕 맞고 거의 뭐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비행기 타고 가지고 그냥 다 박아버리잖아요. 어디?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에다가. 거기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습격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게 그럼 잃을 게 없다. 막 무대뽀란 제일 무섭다니까. 그래서 잠자는 사자 코트를 건드린 거죠. 미국이 그래? 이 새끼들 뒤졌네? 그래가지고 원자폭탄 터뜨려버린 거예요. 항복. 그래서 무조건 일본이 철수했죠.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본이 막 철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무슨 시대가 되려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을 앞잡이 하던 관리들 있죠. 그 관리들 일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기네 땅하고 가겠죠. 근데 일본 사람 말고 우리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본인이 그때 일본놈 앞잡이 하던 경찰이었어. 어쩔 수 없이 가족들 때문에 일 그만 못 두고 일본놈 시킨 대로 하고 있었어. 그럼 이제 일제시대 끝났어. 됐나요?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어때? 지금 여기 한국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겠죠? 그럼 있어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지. 일본으로 따라가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옛날 기억 해가지고 있는데 뭐다? 미 군정청이 생기면서 군정청이 생기면서 어떻게 한다? 신탁 통치를 하죠. 얘네들이 태평양 미군 총사령부 포고 1호 해가지고 이제 법을 만듭니다. 그럼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어쨌든 그런 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일단 미군이 우리 몇 년간? 3년간 신탁 통치하겠다. 안정화될 때까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구 관리의 현직 유지. 이거예요. 자, 구 관리가 뭐예요? 요 시대 이전에 공무원 하던 사람. 지금 경찰 했었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직을 유지하래. 맞아 죽을 것 같았는데 현직을 유지하면 내가 힘이 있는 거죠. 죽다 사는 거지. 대박. 어차피 이때 사람들 글씨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공무원 하던 사람 해라.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조선은 관심이 없어요. 일본한테도 잡아먹히는 나라인데 그런 미개한 나라 생각하는데 신경 쓰겠습니까? 야 니네 그냥 하던 대로 해. 이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디다 신경 쓴다? 일본. 그래서 일본 땅 가가지고 아주 족쳐버립니다.
어떻게 해버리냐? 자, 우리 비경찰화 배웠죠? 경찰의 힘을 세게 하는 거다, 약화시키는 거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경찰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우리도 이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은 가서 일본을 철저히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약화시켜. 그리고 중앙 집권화시키는 게 좋아요? 지방 분권화시키는 게 좋아요? 분권화시켜야 그 나라 힘이 약화되겠죠? 이 새끼들 전쟁 못하겠죠? 왕을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요, 자치현이 많이 생겨요. 무슨 년에 다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잘 돼요, 걔네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엉망이죠. 신경도 안 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 아까 구관리. 그러면 자, 본인이 남았다.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권한이 있죠. 그럼 일본 애들이 다 도망갔죠. 그러면 일본 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내가 다 가지고 그리고 땅, 일본 사람이 갖고 있는 땅, 내 땅으로 서류 변경 다 해버리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한국 근데 그러면 이제 일반 백성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때? 뭐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저 새끼 아직도 저거 하고 있어? 짜증나, 짜증나? 그리고 이때, 그럼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있죠?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강국됐으니까 엄청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구 관리가 현직 유지하고 있죠? 이게 일본은 앞잡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앞잡이 입장에서는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어때요? 나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그래서 남한으로 온다, 안 온다? 다 북한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뭐라고 한다? 저 새끼들 다 빨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운동 한 사람들 다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후손인데 잘 사는 사람 있어 없어요? 당연하지.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새끼들 입장에서는 다 죽여야지, 없애야지. 그리고 자기를 뭐다? 신분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학벌 세탁하듯이, 그쵸? 신분 세탁해가지고 자기가 독립운동 한 걸로 가야지. 그리고 그놈들이 금수저죠? 그래서 계속 대대수소 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 세대에서 뭐 돈을 좀 벌었다, 부자였다, 다 그냥 앞잡이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